네, 자 이제 우리 증시 오늘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는 마켓 넘버 5입니다. 자 먼저 5분의 전문가들의 한 줄 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준운용력은 FOMC 금리 인상 시그널 제시할 가능성 높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연말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자 중소형 종목 위주의 선별 대응 필요하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동훈 전문가는 저유가 위험은 지속될 것이다. 종목별 차별화를 해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입니다. 당분간은 조정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거다. 유가 피해주를 저점 매수할 시점이다. 네, 자 박한샘 전문가는 V자 회복 구간입니다. 적극 공략하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어제 좀 맞췄어요. 예측치에 있어서 추가 반등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장 한번 증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와는 일단 3대 2네요. 세 분이 오늘 상승할 것이다. 두 분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0.8% 어제 상승 시세가 이어졌죠. 오늘 추가적인 상승 4명의 전문가가 예측하고 있고요. 1명의 전문가만이 이동근 전문가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또 어떤 분 만나봐야 될까요?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박준현 운용력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이 이어질 거다. 연말 장세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말자는 오늘 전략 주셨습니다. 자, 종목별 대응 어떻게 나서 볼까요? 오늘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마켓 넘버 5, 박준현 운영력입니다. 자, 연말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 쪽에 좀 변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도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반등에 실패한 이유가 유가 하락이죠. WTI 기준으로 해서 55불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점검해야 될 이슈지만은 이미자 유가 하락과 관련된 부분은 12월 초에 유가가 급락한 시점에서 유가가 60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떨어진 과정 속에서 산유국들의 재정 수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러시아라든가 일부 국가들에 대한 재정 악화 리스크가 보여된다면 신흥시장 쪽에 주가 악세 요인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움직임이 현재까지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마켓 글로벌 포인트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 유가 부분 자체는 악재지만은 전일 국내 시장에서 유가 피해주들이 반등이 나왔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국내 유가 하락과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도 큰 이슈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오늘 글로벌 포인트의 핵심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틀간에 시작되는 FOMC 영향권과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본의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일 엔화의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환율 부분이 될 것 같아가지고 FOMC 영향과 관련된 환율 부분들을 글로벌 포인트로 좀 잡아봤습니다. 자, 이번 FOMC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개된 FOMC는 상당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번 FOMC에 있어서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암시가 나오지 않겠는가. 작년 12월 달에 페이퍼링을 시작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연말 시점에서 금리 인상 시점이 논의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감이 현재 어떤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미국의 다우지수의 미국의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우려감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국채 금리 수익률 추이를 좀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난 5월달 이후로 가장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FOMC를 앞두고 상승을 했던 1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최근 들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는 이번 FOMC 쪽에서 상당 기간과 관련된 문구 자체가 삭제가 좀 되면서 조기 인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는 게 아닌가. 최근 들어서 또 올가의 분석가들의 전망치 자체가 최근 들어서 상당 기간과 관련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여건 자체 그대로 통화 정책이 유지될 거라는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유가가 급락을 좀 하고 있고 또 유가가 좀 급락을 좀 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같은 게 전일 뉴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 지표 자체가 상당 안 좋게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안 좋다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매파적인 FOMC 위원들의 어떤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돌리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안정입니다. 소비 생산자 물가 지수가 3개월 동안 여전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11월 달에 1.4%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낮은 물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약간의 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FOMC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크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적극적인 그 코멘트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화 부분입니다. 주말에 일본의 중의원 선거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아베 정권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일 엔화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일단은 압승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즉 물론 이제 아베 정권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엔화 약세와 관련된 아베노믹스 정책이 탄력적으로 받으면서 엔화 약세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엔화 약세 속도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엔달러 환율 자체도 이미 1120엔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미국의 FOMC에 대한 우려감과 그다음에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환율 자체가 안정을 찾고 있다는 관점에서 일단은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지 외국인들이 수급을 개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약 1조 4천억 정도 주식을 매도했던 부분 자체는 이런 어떤 유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쪽에 어떤 불안감과 더불어서 이런 어떤 아베 정권의 엔화 약세 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반영됐다는 관점에서 이런 FOMC를 전후해서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 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FOMC 이후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던 관점에서 이번 FOMC를 전후를 해서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 한다면 약간의 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피 포인트입니다. 자, 코스피 포인트는 이제 실적 불확실성과 수급 부담을 좀 꼽아봤습니다. 일단은 1900포인트는 지지가 좀 가능하다는 관점인데 4분기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이 가장 올해 들어서도 연간 실적으로 시장 성과 자체가 주시장 성과 자체가 부진한 부분 자체는 가장 부분 자체는 실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최근 들어서 다시 실적이 가파르게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12월 달 이후에 4분기 실적,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이죠. 곧 이제 4분기 시즌인데 이미 3분기 실적 자체가 최악인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4분기 실적 자체가 최근 들어서 12월 달 들어서 둘째 주 들어서 실적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의 둔화가 그다음에 중국 경기 둔화 환율 그다음에 유가 하락 부분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담입니다. 제가 시장을 12월 달 들어서 보수적으로 최소한 제일모직 상장 이후까지는 시장이 방향을 잡기 어렵다고 제가 이 시간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영향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일모직 상장이 저는 이 부분이 최근 12월 달 들어서 주가 약세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쪽으로 30조 원 정도의 자금이 빨려 들어갔고 이 부분이 이제 뭐 증권시장에 유입이 좀 되겠지만은 특히 상장되는 시점에서 제일모직 쪽으로 더 기관 투자가들이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일모직을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삼성 SS 상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상장 시점에서 제일모직 쪽으로 자금이 빨려 나가면서 일부 다른 종목들을 매도가 나온다 한다는 증시에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적용이 된다는 관점에서 현재 어떤 실적 부진과 그다음에 제일모직에 대한 수급 부담이 필요한 시점, 즉 12월 이번 주 후반 정도까지는 시장이 방향성을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은 종합주가 지수는 답입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야 된다 한다면 한국과 관련된 최근에 외국인들이 5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데 4주째 지금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은 지난주 제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전후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 차익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점 형성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했었는데 이미 프로그램 매수 만기를 거치면서 차익 잔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천억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줄어들 부분 자체가 연말 배당과 관련해가지고 수급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종합주가지수는 19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지지가 됩니다. 1900포인트는 지난 연초부터 형성됐던 거의 저점 라인입니다. 그리고 1900포인트가
1900포인트가 PBR 지표상으로 뭐 1배 되는 수준이죠. 1배 되는 수준이고 저는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아침 시장을 통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주가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 약간의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하고 올라가면 제가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익성 지표가 좋아져야 되는데 국내 기업들의 올해 예상 실적 PER이 15배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반면 주가가 빠지면 PBR 지표상으로 청산가치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매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즉 당분간 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1900포인트대와 길게는 2100포인트 사이 어떤 박스권에 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시점에서 사야 되는 거고 반대로 올라간 시점에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그런 매매 전략으로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까지 그런 매매 전략이 통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전일 코스닥 시장은 530포인트대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부진하게 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전통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연말에 한번 흔들리고 난 다음에는 연초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12월 말부터 시작하죠. 그 분위기가 연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는 항상 또 코스피 시장이 부진하죠. 왜냐하면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 차익과 관련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또 주기적으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추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중성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메꾸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에 53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말 안에는 어느 정도 흔들림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 쪽으로 코스닥 시장에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닐까. 수급적으로도 전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는 좀 대규모 3천억 가까운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300억 가까운 매수를 했다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부진한 국면 속에서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이 있을까. 이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이미 기술적으로 530포인트에서 다중 바닥이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6차례에 걸쳐서 530포인트대에서 강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530포인트대와 당분간 550포인트 사이에서 어떤 박스권 움직임이 전개가 좀 되면서 내년도 1월달 연초 개별 종목 장세를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매매는 일단은 포인트는 최근에는 실적보다는 약간 실적과 무관한 낙폭 과대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들 종목들이 반등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실적과 관련된 또 모멘텀이 부각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 장세는 전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일단은 반도체 장비라든가 전자 결제라든가 그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최근 들어 제일모직이라든가 삼성 SDS에 갈려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들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오늘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일단 연말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 한다라도 제일모직 상장과 그다음에 그리스 선거를 좀 보셔야 좀 되는 거고 FMCA 결과가 나오는 18일 이후 이번 주 금요일이라든가 다음 주 정도부터 해서 제한적인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당분간 방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저는 짧은 순환매 관점에서 조금 전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향이 조정되고 있는 게 다 경기 민감 관련 종목들입니다.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짧은 순환매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들 종목들은 결국 1월달 실적이 좀 발표가 될 건데 4분기 실적은 전통적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안 좋은 쪽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대형주 민감주들은 짧은 순환매 관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내수주와 그다음에 배당 투자와 관련 종목들이 최근 주가 하락 국면에서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보시고 또 중소형 종목 중에서 실적이 호전된 종목 중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관심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업종으로서는 IT라든가 자동차 쪽, 그 다음에 제약이다, 이제 건자재 쪽입니다. 이들 부분들이 왜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실적입니다. 최근에 실적 업종 전망치를 본다 한다면 이쪽입니다.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이 가장 큰 게 조금 전에 시작 하향 조정 큰 게 조선이라든가 이쪽이 하향 조정폭이 상당히 크고 무역이라든가 이쪽이 크고 대신 실적이 최근 들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비금속 광물, 반도체라든가 이쪽이라는 거죠. 이런 또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마켓 넘버 5의 관심 종목으로서는 개별 종목 쪽으로 팜스코라는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팜스코라는 회사는 과거에 대상사료라는 회사입니다. 2008년도에 이제 하림 계열로 넘어갔고요. 배합 사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사료를 직접 만들어서 그다음에 양돈, 얌게, 그다음에 도축을 해가지고 유통 가공을 해서 햄이라든가 소세지를 만들면서 종합 일간 수직 계열화가 되는 회사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적자 사업 부분이 좀 실적으로 큰 폭으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좀 되면서 올해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집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52억이었었는데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이미 270억입니다. 연말까지 340억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이 좀 될 것 같은데 연초 목표치가 300억이었거든요. 초과 달성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시장은 여러분들이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입니다. 전년도 내년도 시장의 하도는 턴어라운드입니다. 경기 민감주들도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이런 개별 종목 중에 실적이 급속하게 좋아지는 종목들은 연말 시점에서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 종목은 기관 투자가들이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을 겨냥을 해서 최근에 주가를 약 100만 주 가까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기관 투자가들 여기 매수제 빨간 게 나온 게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약 100만 주 가까이 매수했는데 매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10% 위인 15,000원대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이 약간 매도가 나오면서 저점 이탈했었는데 전일도 다시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에서 한 100원 정도 뺀 시세인 13,300원 정도, 목표 가격은 PER 10배 정도 해당되는 16,80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장세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외 변수로 좋지 않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어적 대응이 필요하다. 오늘 전략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요.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